51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온 말인데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에 있는 초콜릿과 같다. 어떤 걸 선택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맛을 느낄 수 있을지 정말 여러분들의 선택 그리고 즐거운 만남 함께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운동치료로 완치하라라는 책의 저자님 이문환 저자님이신데요. CND 의료생협 펭귄 한의원의 이사장님으로 계신데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운동치료로 완치하라 저자 이문환입니다. 저 산골 진주시에 살고 있는데 저를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척추 질환을 수술이 아닌 운동치료로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패널분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운동치료가 필요한 여자 홍지연이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런 분들 운동 치료를 돕기 위해 열심히 생활체육을 전공하고 있는 노승민입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 몸매가 아름다운 여자, 지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홍지영 씨가 나가려고 하셨는데 전문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쪽 손잡고.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 만나도록 할 텐데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이때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쯤 되면요, 아이고야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는데, 사실은 운동 치료로 완치하라라는 책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요. 저는 되게 읽어봤기 때문에 궁금증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요. 책을 읽고 오지 않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우리 저자님께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은 주로 우리 인체에 나타나는 그 내장기 질환을 제외하고 신경근골격계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신경과 근육 관절과 관련된 질환인데요. 인체 한 60개 정도 질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 60개 질환에 대해서 원인이 아닌 결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통증이 어떤 특정 부위에, 만약 무릎이라고 했을 때, 허리라고 할까요? 네,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통증이 생긴 그 허리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어떤 다른 인체의 어떤 다른 인접한 부위의 원인으로 인해서 허리에 이제 과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이 허리에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원인은 이제 다른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였고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원인이 아닌 결과로 치료하고 있는 치료 접근을 하고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영원히 척추나 관절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따라서 그러나 통증이 생기는 결과 부위가 아니라 원인 지점을 찾아서 운동치료로 치료를 한다면 그 통증이 제로가 되는 완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 임상 경험을 통해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책에 고스란히 담게 된 것입니다. 네, 원인을 치료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원인을 찾아가는지 그 방법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텐데,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패널분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경력을 보니까 대학에서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하셨는데 이 교수직을 하직하시고 한의원에 근무하시게 되셨는데, 이렇게 직업에 대한 가치로 이렇게 봤을 때 교수님이 지금 현재 모습의 그 장단점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다소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제 교수로서의 직업적 가치와 지금 현재 인사과로 수사하는 저의 어떤 직업적 가치를 따졌을 때 그 둘이 어떤 것이 더 높냐 낮냐라고 이런 이제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교수로 재직하던 것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국내나 국제학술대에 발표를 하고 이러한 학자적인 모습 또한 제 삶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지금 현재 임상에서 실제로 이제 재현을 하고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대학에서 갖고 있던 그 이론이 임상에서 매칭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증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 현재 내 모습에 가장 만족하는 것은 이제 수익 구조가 수익이 대학교 나아진 부모님이 삶을 좀 여유롭게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제 아내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랑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벌고 받아주세요. 네,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제 소득면에서 만족하신다는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질문 좀 받도록 할게요. 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책의 내용이 거의 모든 질환의 원인은 이제 근육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기존 의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하신 질문이 이 책을 책에 대한 하나의 질문,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제 책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좀 길어져도 되겠습니까? 강의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과 유사하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통증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일 뿐이지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은 과학이고요. 과학은 자연과학을 따르게 되는데 자연과학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과론이라고 하는데 통증이라고 하는 결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명확하다면 그 원인을 제거했을 때 통증이라고 하는 결과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라고 하는 부위를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원인은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인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라고 하는 결과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고 평생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치하는 말을 쓰게 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의학 또한 완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령 디스크 허리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가 주갑판 탈출증, 그 다음에 디스크 파열,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그 다음에 척추 전방전이증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현재 척추전문병원에서 가장 많이 수술을 하고 있는 4개의 질환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디스크가 밀고 나온 거, 디스크가 파열되어 버린 거, 협착이 된 거, 그 다음에 디스크 분리된 척추가 앞쪽으로 밀고 나가버린 거, 이것은 결과일 뿐이지 디스크를 밀어내는 힘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근육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척추 주위 근육들이 강하게 타이트하게 경직이 되게 되면 척추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된 압력은 바깥으로 밀고 나오게 되는데 그 힘이 디스크를 밀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점은 밀려 나와 있는 디스크를 절제하거나 협착이 되어 있는 디스크를 빼내고 인공 디스크를 박아넣는 그런 현대의학의 수술이 아니라 그 디스크 내부의 압력을 유발시키는 그 근육들, 타이트하게 경직되어 있는 근육들을 적절히 운동치료로 릴리저 시켜준다면, 이완을 시켜준다면 더 이상 척추 내부의 압력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고 증가가 된 압력이 없기 때문에 디스크는 밀려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밀려 나왔다 하더라도 재위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제 완치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임상 물리치료사나 다른 의료인들을 대상으로도 임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21세기 의료의 메인은 운동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운동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운동 치료사를 매뉴얼 세라피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매뉴얼 세라피스트, 매뉴얼 세라피가 의료의 메인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의사들이 하는 수술이나 주사나 한의사들이 오는 침이나 약이나 보약이나 뜸이나 이런 것들은 매뉴얼 세라피를 보조해주는 서브메디컬로 전락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환자들에게 치료하고 있는 현대의학으로는 환자를 완치를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뉴얼 세라피, 그러니까 운동치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운동치료를 통해 가지고 정직돼 있고 굳어 있고 약화된 근육들을 풀어주고 강화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척추의 얼라이먼트, 척추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이 망곡들이 있는데요. 이 망곡들을 정상으로 맞춰줌으로 인해서 디스크 내부의 압력을 정상으로 노멀로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삐져나갈 때 디스크는 다시 재위치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그럼 척추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킨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근육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질환의 원인은 바로 근육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확장을 시켜보면 퇴행성관절염이라고 했을 때 퇴행성관절염은 현대의학은 많이 써서 나이가 들어서 많이 써서 닳아서 연골이 없어져버린 질환이기 때문에 닳아있는 연골은 다시 인공디스크를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가의 돈을 400에서 심하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고가의 돈을 들이면서 인공디스크를 넣고 있는데요. 협착이 되거나 협착 또한 퇴행성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고 협착이나 퇴행성관절염 또한 이런 나이가 들어서 많이 써서 닳는 이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 싹 다 퇴행성관절염이 와야 되는 것이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퇴행성관절염이 안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나이가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이 제거됐다면 결과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나이가 원인이라면 나이 든 사람은 다 퇴행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무릎 관절에 압력을 가하게 되는 어떤 인자가 있는데 그것이 무릎 관절을 지나는 근육들, 타이트하게 경직되어 있는 근육들이 무릎 내부의 압박력을 증가시키게 되고 압박력이 증가된 상태에서 일상생활함으로 인해서 마모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닳기 시작하면서 퇴행성관절염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닳아버린 연골을 드러내고 인공디스크를 넣는 것이 아니라 설령 관절 연골이 닳아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부하를 제거만 시켜준다면 환자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토록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매뉴얼 세라피를 통해서 또는 운동치료를 통해서 닳아버린 연골이 재생이 됩니까? 연골은 재생이 안 되는 걸 알려져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야기하죠. 저는 단 한 번도 닳아있는 연골을 재생시킨다. 매뉴얼 치료를 통해서 또는 운동치료를 통해서 연골을 재생시킨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연골이 닳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압박력을 제거만 시켜준다면 연골이 닳아있더라도 이 사람이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그 닳아버린 연골을 인공관절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압박되는 그거를 제거를 해주는 방법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약화된 근육은 강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요. 대부분 또 타이트하게 경직되어 있다면은 운동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완을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보통 통해서.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그러면 이제는 운동치료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약물 치료나 뭐 이런 것도 물론 하기는 했지만 운동을 이렇게 시켜주시더라고요. 물리치료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을 시켜줘서 조금 회복이 빨리 진행이 됐던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거기서 말했던 게 근육 운동하세요. 근육이 생길 수 있는 운동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인체는 건축물이 아니다의 후속편인데 사람의 몸은 건축물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대학을 사직을 하고 연구소를 냈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지금 운동센터, 뭐 교정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 혼자 자그마한 15평 정도 규모의 연구도 하고 치료도 하고 운동도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대학에서 배웠던 또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던 그런 어떤 질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들 이런 이론적인 지식들은 현실에서 먹혀들지 않더라고요. 현재 의학 정보들 제가 대학에서 주로 가르쳤던 것이 정형외과학, 질환별 물리치료, 운동학, 기능회복학, 생명학, 인체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그 방대한 지식들이 환자에게는 매칭이 그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제가 느낀 가장 큰 트라우마였었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환자를 계속 운동치료를 하고 치료를 해 나가면서 현대의학이 인체를 바라보는, 현대의학이 질환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현대의학은 어쩌면 우리 사람의 몸을 건축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건축물과 인체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건축물은 우리가 한쪽이 무너지면 웨지를 떼가지고 바를 대준다든지 해가지고 안 쓰러지게 경상도 말로 공가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공가준다 안 쓰러지게. 근데 인체는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인체는 당기는 구조. 자, 건축물은 미는 구조입니다. 네, 푸싱 시스템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인체는 당기는 구조예요. 풀링 시스템인데요. 뭐에서 당기냐면 근육에 의해서 당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에 몸이 이렇게 쥐어져 있다면 인위적으로 힘을 줘가지고 이걸 펴고 싶어 하지만 편다고 펴지지가 않죠, 사실. 이렇게 만약 오른쪽에 쥐어져 있다면 오른쪽에 근육들이 타이트하게 경직돼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의 포커스는 미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당기고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치료를 통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야만 그 휘어진 척추가 바로 일자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의료인들의 머릿속에 인체를 바라보는 인체를 우리가 제 손을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든 액션들은 그 해당 근육들이 있어요. 인체는 이제 골격근이라고 하는데요. 스켈레탈 머슬이라 해가지고 이 골격을 움직이는 근육들입니다. 인체 600에서 650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650개 근육들이 각각의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의 자기 역할들이. 그리고 그 근육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런 액션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현재 의료인들이 근육학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또 의사들은 엑스레이, MR상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뭐 근육의 문제다라고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언젠가는 방사선상의 퇴행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미 그때 치료가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얼굴을 자꾸 마주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운동 치료하면요 말 그대로 운동 이러면 이 원래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운동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근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아무리 봐도 학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직접 운동 치료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시나요? 네. 아 진짜로? 네. 근육은 좀 모르겠네. 네, 이제 방송 중이라 보여주실 수가 없을 텐데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자꾸 근육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요 이 근육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알겠어요. 이제 이론적으로 그냥 결과에 이런 병명, 통증을 없애는 순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인을 뿌리를 뽑아야지 된다. 근데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해야지 되는 게 근육 치료다. 뭐 이렇게 근육을 강화하는 거다. 근육을 잘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아들었나요? 네네, 한 70%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서 네, 이게 학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책이 조금 어렵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근육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되고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줘야지 되는지 어떤 운동들을 해야지 되는지 좀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좀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찾아주셔도 될까요? 좀 재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제 책의 내용이 좀 낯설고 어려운 것은 네.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좀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기존에 이야기하던 기존 의학에서 이야기하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의학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약간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죠, 사실은. 네. 있지만 굉장히 일반 대중들이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쓴다고는 했지만 네. 근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좀 너무 좀 쉽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의료인 또한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회자님께서 제 몸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근육은 이렇게 활동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일반인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치료해가지고 어떻게 통증을 치료를 하느냐라고 하는 많은 의아심을 사실은 갖는 게 사실이죠. 네. 약간 질문에 답을 내가 하나 캐치를 못했네. 네. 그러니까 제가 허리가 아파요. 이야기. 제가 네, 허리가 아파서 네, 이렇게 계속 앉아 있거나 서서 움직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데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방청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앉아서도 허리 근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운동법이 혹시 있으신지 노하우를 살짝만. 네. 나머지는 직접 가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질문이 길어져가지고요. 네. 질문을 하시는 중에 제가 생각을 했다가 질문이 길어지니까 그 답변 잊어버립니다. 네. 질문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네.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70%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족한 40%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아까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신경근골격계 질환 이것이 이제 60개 정도 됩니다. 내단계와 심폐와 뇌와 뇌 질환을 제외한 60개의 질환 중에 과연 우리 근육이라고 하면 당연히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육을 강화시키면 이렇게 알통이 생기고 복근이 생기고 네. 그렇죠. 가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나타나는 60개 질환 중에 과연 근육이 약해서 나타나는 질환이 뭐가 있냐 생각해 본다면요. 네.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근육은 뭉쳐있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네.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뭉쳐있거나 경직되어 있고 경직돼 있거나 그래서 병이 오는 케이스가 더 많죠. 정확하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근육의 길이가 이제 짧아지게 되는 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근육을 이제 스트레칭하고 이완을 하고 운동을 통해서도 근육을 이렇게 이완을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통증이 그러면 이제 근력을 강화시켜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피트니스 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대학병원급에서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또한 트레이너들이 주로 하는 업무들이 근력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강하면 강한 파워를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통증 환자라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환자들이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하면 통증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속 운동의 강도를 강하게 올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올려가면 올려갈수록 근육 탈탁이 더 붙게 되고 그것이 관절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관절 내부의 압박력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통증은 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 트레이닝을 하기 이전에 통증을 먼저 제로로 만든 이후에 그 선수들에게 맞는 부족한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엑서사이즈, 근력 트레이닝을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지 통증 환자를 근력 트레이닝을 통해서 페인을 없애겠다라고 한 시도는 어쩌면 무모한 시도이겠죠. 그러면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것부터 먼저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육을 어디서부터 풀
그래서 이제 그 예들을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인체 육백대 근육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 근육이 움직였을 때 어떤 액션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근육이 늘어날 때 나타나는 통증들이 있다면 그 동작을 계속하면 근육이 풀리게 되는 거고요. 압박성 통증이 나타난다면 그 동작을 멈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령 허리를 이렇게 숙일 때 제가 일어나도 되나요? 네네네. 네. 일어나서 또 시험 좀 보여주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나가도 되나요? 네. 중간으로 쓰세요. 괜찮아요. 가운데서 네. 중간으로 될 것 같아요. 네, 중간으로. 제가 내 옷을 좀 입어가지고 설명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가 만약 허리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뒤쪽이 아플 수도 있고요. 앞쪽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그래서 고관절이 아파서 툭 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궁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을 합니다. 이 모든 환자들이 사실은 요통 환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아픈 허리가 늘어나는 통증이라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늘어나는 통증이라면 그 동작을 계속 하면 되는 것이고 압박이 될 때 나타나는 통증이라면 그 동작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틀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어떤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가령 내가 허리를 이제 숙였을 때 만약 앞에 여기 사타구니가 끼면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압박이 되는 것이죠. 앞쪽은 뒤쪽은 다 스트레칭이 되고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였을 때 장단지나 발꿈치나 장단지나 허벅지나 엉덩이나 허리나 등이나 이렇게 아프면 이 운동을 계속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스트레칭을 해나가면 그리고 나서 다시 허리를 숙여보면 더 쉽게 내려가게 되고 통증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허리를 숙이는 운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타이트하게 짧아져 있는 근육이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의 길이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통증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육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근육이 뭉쳐있기 때문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육을 자기가 원래의 보유한 길이로 늘려만 준다면 근육은 더 이상 통증이 없고 제대로 제 힘을 발휘하면서 자기가 뇌에서 내리는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허리를 숙였을 때 이 앞쪽이 아프다면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취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제끼면서 이 앞쪽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죠.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다리를 앞쪽으로 뒤로 벌린다면 앞쪽으로 더 효율적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겠죠. 팔꿈치도 마찬가지겠죠. 팔을 그런데 이두박근에 손상이 와가지고 아픈데 계속 아픈데도 불구하고 구부릴 때 아프잖아요. 압박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뒤쪽에 있는 삼두박근 사와삼두근이 해당하는데 구부릴 때 아프다면 이걸 계속 구부리는 것들이 아니라 이걸 스트레칭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구부려 본다면 통증은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이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 구부리고 펴고 났을 때 통증이 안 생길 때까지 스트레칭을 해 나가면 더 이상 바이셉스 머슬 이두박근은 손상이 되어 있지 않고 완전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팔꿈치를 구부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가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그동안 제가 아파가지고 이러면 이 상태에서 절대 안 움직였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아플 때는 뒤로 펴주고 숙일 때 뒤쪽이 아프면 계속 그 동작을 하면 됩니다. 뒤쪽이 아프면 숙일 때 뒤쪽이 아프면 앞으로 숙이는 거고 앞쪽이 아프다 그러면 뒤로 네네. 이렇게 네 병원에 가서 돈 주고 알아야지 되는 이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것도 질문 또 받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직업이 이렇게 물리치료사시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물리치료사를 보면 병원에 가면 뭐 찜질팩을 놔준다거나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전기 이렇게 저주파 이렇게 뭐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그거 하시기 위해서 그만두셨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 선생님께서 말하시는 이 물리치료가 또 다른 정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저 또한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의 전 국민적 인지도가 떨어져 있는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국민들이
대한민국 물리치료를 이렇게 핫팩하고 전기치료하고 내 빨간 불 켜주고 네, 많이 봐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물리치료사들의 책임이죠. 그런데 물리치료는 의료법상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다양한 어떤 물리적 인자, 도구들, 손이나 여러 기타 장비들, 운동 장비 또는 중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라고 하면 크게 이제 지금 패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런 핫팩이나 전기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모달리티 치료라고 하고 물리적 인자 치료 좀 말은 좀 어렵지만 원어를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피지컬 에이드가 오는데 그러한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크게는 이제 운동치료, 세라피틱 엑서사이즈라고 해가지고 큰 맥락이 하나 있어요. 이 운동치료 안에는 이제 스트로크 환자들이나 뇌졸중, 척추손상 환자들, 가원래도 이렇게 마르코 인저리로 인해서 사지마비가 되어버리는 경우들, 또는 교통사고나 어떤 고혈압에 의해서 반신불수가 되시는 분들, 또 낙상에 의해서 손상되시는 분들,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추신경계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처럼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전문으로 또 치료하는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스포츠 쪽에도 스포츠 물리치료라고 해가지고 여러 이제 스포츠 구단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물론 외부로도 진출을 이제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리치료의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금 패널분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물리치료 인자 중에 약 한 30% 정도에 속하는 굉장히 작은 정도의 물리치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리치료라고 하면 이 피지컬 에이전트라고 하는 우리 모달리티 치료라고 하는 그 핫팩 전기치료 또 뭐 적외선 얼굴 불 켜주는 거 이것이 물리치료의 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물리치료 1960년도 대한민국에 물리치료가 들어온 이후에 물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료사들의 책임이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인 흐름 또한 물리치료가 의료의 메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물리치료 의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있죠. 미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그다음에 카이로 의사, 그다음에 하나가 물리치료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언젠가는 일본이 개업이 된다면 한국 또한 개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이제 의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을 거쳐서 한국 또한 의료의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면서도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들은 책을 쓰고 있는데요. 내가 물리치료사다라고 하는 것은 잘 표시를 안 하려고 해요. 물리치료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치료하고 핫팩 깔아주고 붉은 불 켜주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물리치료를 바라보는 인지도가 떨어진 부분들은 저 또한 저를 포함해서 물리치료 선배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물리치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니 보면 또 직업적인 자부심이 좀 많이 낮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리치료사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지금 전자님 뵈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변화의 시작을 또 앞장서서 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환 쪽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이제 인체에 많은 질환이 일어나는 원인이 근육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책을 읽어보니까 그 질환들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장요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장요근은 어떤 근육이며 그 장요근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질환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정도면 제 책을 초까지 캐치를 하신 겁니다. 고시 공부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포스트잇도 많이 붙이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일본의 책에서 너무나 강조한 게 사실은 장요근, 일리오소아스
현대 신용으로는 긴 허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체에 나타나는 육식적 근골격계 질환, 내 원인을 단 하나를 찾아라고 한다면 저는 장요근이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요. 장요근의 경직으로 인해서 골반이 앞쪽으로 돌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으로 인해서 신경근골격계 질환 육식가 나버린다는 것이죠. 자, 좀 설명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번 설명해 네네, 드리겠습니다. 그러셔도 돼요. 네. 분명히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이걸 들고 왔어요. 야, 인체의 신비군요. 마이크를 내려놔도 녹화가 될까요? 아니요. 잡아주세요. 네. 잡아줘야 돼. 네. 마이크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얼굴과 몸매 미인이신 분이 잡아주시면 자, 장요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인체의 골격근은 바깥 표층을 따라 뼈의 바깥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 근육만은 유일하게 배를 뚫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사타구니 안쪽 소전자라고 하는 데서 시작해서 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허리에 요추에 붙어 있는 특이한 근육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건강 전문가들은 인체 중심이 어디라고 하죠? 인체 중심이 예, 척추 또는 허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배라고 돼요. 배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인체 중심은 장요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요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모든 질환이 다 공이 연결이 되고 있고 특히 이게 척추 질환 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근육이 이 장요근입니다. 현대의학 또한 디스크가 왜 밀려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밀려 나오는지를.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디스크가 왜 밀려 나올까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기로는 척추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증가된 압력이 디스크를 바깥으로 밀어낸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힘에 의해서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척추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느냐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압력을 빼주면 밀려나와 있는 디스크는 제 위치로 가게 될 것이고, 협착이 되어 있는 디스크는 또한 제 위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장요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흉추 12번 이 횡돌기라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뼈다라고 해가지고, 흉추 12번에서 요추 5번 횡돌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띠를 이루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횡돌기에서 골반 안쪽을 가로질러가지고 이 사타구니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양쪽이. 만약 이 근육들이 위쪽으로 작동을 한다면 다리를 이렇게 들어버리게 됩니다. 가령 저처럼 이렇게 고관절을 굴곡 외전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만약에 서 있게 된다면 근육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위부를 향해서 작동을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 장요근이 타이트하게 경직이 된다면 이 척추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척추는 앞쪽으로 끌려 나오는 형태를 취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리엉덩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장요근이 타이트하게 당기게 되고 뒤쪽에 있는 척추기근이 다시 같이 쌍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척추가 정상적인 망곡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척추 내부의 압력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척추가 갖고 있는 전방으로 휘어져 있는 이 C커브를 벗어나는 이렇게 과도해지는 로도시스라고 합니다. 전반증이라고 하고요. 뒤쪽으로 펴지는 후만증, 스웨백이라고 하는데 또는 일자허리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노멀 커브를 벗어나는 로도시스가 되든지 스웨백이 되든지 간에 척추와 척추 사이 내부의 압력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증가된 압력이 바깥으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디스크가 앞쪽으로 밀려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앞쪽에는 전종인대라 해가지고 이분이 이리 덮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뒤쪽에는 후종인대가 덮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요. 유일하게 열려있는 이 후외척 공간으로만 신경이 빠져나와 있는 이 공간으로만 열려있어요. 이 공간으로 디스크를 계속 밀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려나와 있는 디스크를 절제하거나 레이저로 녹이는 시술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로도시스가 되어 있는 이 힘을 노단으로 만들어준다면 더 이상 척추 내부의 압력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고
밀려나가 있는 디스크 또한 제2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어떻게 바꿔주냐라는 것입니다. 척추를 때린다고 해가 펴지냐라는 것이죠. 안 펴진다는 것입니다. 인체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 시술을 만드시면 바로 장요근이라는 것이고 치료 타겟은 장요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요근을 적절한 길을 계속 풀어나가고 운동치료를 통해 가지고 릴리즈 시켜 나간다면 더 이상 요추를 앞쪽으로 끌어당기지 않을 것이고 요추는 자기 위치로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의 노멀 커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척추 내부 압력은 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이렇게 로봇 시술가 된 있어서 디스크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절제를 했어요. 절제를 했지만 곧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추를 앞쪽으로 끌고 나오는 이 힘의 인자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디스크의 압력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 증가된 압력은 다시 디스크를 밀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4번, 5번 디스크를 빼내고 6번 디스크를 밀어넣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빠르면 2년 안에 재발하게 되는데 그 위에 3번과 4번 디스크에 또다시 디스크가 탈출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람이 45세나 50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협착적으로 진행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와. 알면 알수록 신비한 인체의 신비. 네, 정말 이런 것까지는 상상을 못했는데요. 정말 원인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어떻게 운동 치료로 완치가 될까? 사실 이런 의구심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게 맞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우리 저자님한테 직접 치료를 받으려면요. 주변 분들은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만나러 가야지 될지 참 난감해지기도 하는데요. 자, 시간, 네, 더 궁금한 것들 많으시죠? 이따가 따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요. 네, 우리 방청객분들 중에서 질문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손 이렇게 들어주시면 마이크 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해가 다 되셨나요? 이해가, 야, 저도 70%, 네, 저는 70%가 아니라요. 반도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한 번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책을 사서 직접 보시면요. 네, 제목은 운동치료로 완치하라 라는 책인데요. 이 안에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이 다 되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집에서도 한번 해보고 정말 안 된다 그러시면 네,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방송은요 www.242.tv로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네,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받도록 할게요. 아쉬운 시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현재 무릎이 아픈 환자를 간변해내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간단한 테스트로만으로도 간변하실 수 있는지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뭐 가능. 이게 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당황스럽긴 한데 우리가 저도 오늘 올라오기 전에 오전 근무를 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유튜브 하나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무릎 운동하는 한의사분이 촬영하신 건데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걸 하다가 고관절이 다 아파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보내오셨던데 운동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하는 장면을 사진 영상으로 촬영. 네,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그 운동은 하면 할수록 무릎을 더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던데 또 질문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50대 이후에 50대 이전에 나타나는 무릎 질환들은 퇴행성 관절염의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정상적으로 인체에 있는 관절 연골, 아티큘러 카틸라지라고 하는 것은 마찰력이 제로예요. 마찰이 없어요. 어른보다 더 미끄러운 것이 관절 연골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비정상적인
압박력이 내려와가지고 관절 연골이 닳기까지는 적어도 55 이후가 돼야만 퇴행성관절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50대 미만, 특히 40대에서 퇴행성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오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20대도 퇴행성 관절염 진단받는 그렇죠.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40대 이전에 나타나는 무릎 통증들은 물론 연골이 약간 찢어지는 우리가 관절 연골 말고 또 바늘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인체는. 인체 총 5부위가 있는데요. 뼈에 붙어있는 오돌뼈라고 하는 아티큘러 카트라지가 있고요. 그 안에 다시 연골판이 또 들어가 있는 관절이 있는데 그게 인체 5부위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부위가 이제 무릎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부위인데 이 외에도 이제 무릎이나 요 턱관절, 그 다음에 요 어깨에 있는 견봉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흉골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손목에 원이고 이렇게 5부위가 되는데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마찰력이 제로 이제 어떻게 닿기 시작하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어떤 근육을 가로지르는 머슬들, 근육들의 타이트한 경직이 돼서 압박력이 비정상적인 압박이 오고 닿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40대에 그 연골이 달아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질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PFPS라고 합니다. 파텔라 페모랄 페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설계대퇴 통증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설계골과 대퇴골, 설계골 무릎뼈, 우리가 무릎을 펴면 설계골 위로 올라오고 구부리면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릎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설계골과 대퇴골 사이에 비정상적인 압박력이 가해져서 나타나는 통증증후군을 설계대퇴 통증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하우스메이드 스니라고 해가지고요. 주부 무릎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부들이 무릎을 꿇고 꿇어서 이게 방바닥을 걸레질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하우스메이드 스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PFPS 설계대퇴 통증증후군이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10년 전부터 학회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었고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예요. 아직 그런데 지금 2015년임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 책이 아직 그 질환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50대 이상의 의료인들은 이 병명을 몰라요. 자, 이 PFPS, 설계대퇴 통증증후군을 방치하게 되면 메니스크스 바늘판이 찢어지게 되고 무릎이 안 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난 퇴행성관절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요. 자, 이 무릎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자, PFPS, 메니스크스 인절이 그 다음에 퇴행성관절염 이렇게 있다면 제가 질환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그거예요. 자, 이 모든 질환, 이 세 개 질환들이 각각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나타난 질환들이냐. 그래서 매뉴얼 치료가 다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타났던 그 PFPS를 치료를 해주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메니스크스가 찢어지게 되고 더 이상 연골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오면서 연골이 달아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원인은 무릎에 비정상적인 압박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닳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포커스는 무릎에 비정상적인 압박력을 가하는 머슬 근육들을 계속 리드시켜준다면 이 환자가 PFPS 환자라 하건 퇴행성관절염이라 하건 치료가 된다는 것이고요. 무릎에 대해서는 딱 제안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길었는데요. 무릎에 대한 오해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네. 자, 지금 우리 제 슬라이드가 없기 때문에 무릎의 해부학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대퇴골과 하퇴골이 있고 그 안에 무릎뼈, 종잡뼈라고 하는데요. 이 무릎뼈가 있어가지고 대퇴사두근의 파워를 증가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들? 마이크를 한번 마이크를 한번 잡아주시죠. 자, 바지를 좀 올려도 됩니까? 네네. 네. 자, 제가 무릎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내 무릎이 정상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릎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양손의 오목한 면을 설계골을 누릅니다. 그러면 설계골 밑으로 잘 내려가요. 이 대퇴부에 힘을 딱 빼면 잘 내려갑니다. 여기서 대퇴부에 여기 힘을 딱 주면 설계골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올라올 때 힘을 줬을 때 통증이 오면서 힘이 탁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던 그 설계대퇴 통증증후군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단을 특히 이제 내려갈 때 자꾸 통증이 오고 앉아있을 때 무릎이 야기야기 아프다든지 또 무릎에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똑딱똑딱 소리가 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관절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통증은 없지만 그 마찰이 계속 손상이 되게 된다면 네, 무릎이 붓고 통증을 느끼게 돼요. 이미 그때는 치료가 늦었다라는 것이고 치료 기간이 많이 이제 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무릎에 소리가 나시는 분들 있나요? 네.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0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이미 끝난 상태예요. 이게 왜 그러면 이 무릎에서 소리가 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이미 끝났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펴고 구부리는 이 작동을 하는 근육들이 요 대퇴부에 있는 4개의 근육,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수축 안에 무릎을 펴게 되고요. 쭉 늘어나면 구부르게 되는데 대퇴사두근 중에 안쪽에 있는 내측 관근과 바깥에 있는 외측 관근 이 두 개의 머슬 임밸런스에 의해 가지고 설계물의 비정상적인 활주, 막 쉐이킹이라고 하는데 막 쉐이킹이 일어나면서 무릎 안쪽에 통증이 무릎 위쪽에 앞쪽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냥 무릎 앞쪽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통증이라고 해서 안테르니 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거나 자, 내 나이가 40대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통증은 PFPS, 설계됐던 통증 전문일 가능성은 거의 100%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인은 안쪽에 있는 내측 관근과 외측 관근의 임밸런스가 있잖아요. 임밸런스는 뭐냐면 외측이 더 강한 겁니다. 자, 외측에 설계물 외측에 붙어 있는 외측 관근과 설계물의 내측 상단에 붙어 있는 내측 관근 이 두 개의 근육이 똑같은 힘으로 설계물을 끌어당겨야만 이 트래킹이 정상적인 홈을 따라서 정상적인 트래킹이 일어나게 되는데 외측 근육이 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물이 외측 상방으로 과도하게 일어나는 막 트래킹이 일어나면서 까락까락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치료는 운동 치료해야죠. 치료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치료 관점을 좀 달리 해야 돼요. 막연하게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외측 관근은 타이트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릴리즈 이완을 시켜주게 되고 안쪽에 있는 약화된 근육을 강화를 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 동영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동영상이 뭐냐면 그냥 스쿼팅 엑서사이즈가 무릎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릎이 발끝을 지나가지 않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운동하면 할수록 통증은 더 증가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릎을 바로 세우든지 이렇게 벌리든지 했을 때는 무릎의 바깥에 있는 외측 관근이 계속 강화됨으로 인해서 설계물을 외측 성방으로 계속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 포커스는 약화된 안쪽 내측 근육만 어떻게 선택적으로 강화를 시킬 것이냐 이게 포커스고요. 연구는 이미 끝났죠. 어떻게 하냐면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발끝을 토인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무릎이 서로 닿도록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발끝을 넣건 상관없이 내가 통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기 이전까지만 내려갑니다. 이 동작을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 안쪽이 뻐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무릎을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있는 환자라도 이 운동을 20개 대하고 50개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앉았다 일어나면 또 소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면 한 번 더 그 엑서사이즈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무릎이 뻐근하거나 무릎이 좀 헐거워진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을 한 50개 정도 하고 나면 팔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힘든 손을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무릎 안쪽이부터 사타원 안쪽까지 내측 관근이 빡빡한 느낌이 들면서 무릎을 강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위에 다시 앉았다 일어나면 이런 통증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대퇴사두근을 4개의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키면 외측 관근 또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상태는 계속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잘못 알려진 의료 상식들이나 동영상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요, 계단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그렇고요. 산에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진짜 아까 그 똑같은 증상이,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느꼈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네, 너무 아쉬워요. 더 막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고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음 기회에도 좋은 그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개인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먼데. 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운동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 들으면서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한 1분 정도 꼭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 이렇게 통증이나 내지는 뭔가 치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지막 멘트로 좀 민감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대한민국에서 척추 수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미국보다 더 많이 척추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미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허리가 유난히 약해서 그렇게 수술률이 높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척추 전문 병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 수술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냐, 아니 반대로 허리 아픈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척추 전문 병원이 많이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척추 전문 병원이 많이 생기니까 수술률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운동치료를 통해 가지고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사들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분들도 수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은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 단적인 예로 산부인과를 한번 보면 산부인과 의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문을 닫게 된 이유는 자연분만이 산모나 태아 건강에 더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의사들이 스스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수술을 안 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수술을 떨어지냐면 자연분만을 하는 것이 산모와 태아 건강에 더 좋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인지도가 올라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산모 스스로 수술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률이 떨어지게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지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척추 전문 병원은 언제 이러한 똑같은 정책을 밟게 될 것이냐? 민감하죠, 그죠? 의사들 지금 공기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뭐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요. 네. 실제로 배우. 여기서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였던 이용렬 박사님이 또 앉아 계시는데 저도 많이 긴장이 되고 전국 다니시는 공인이신데요. 저는 이제 이용렬 박사님이나 전 비록 인지도는 없지만 저 같은 사람들, 저에게 교육을 듣는 인사가들, 또 오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될 전국의 많은 어떤 건강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되고 척추 질환은 수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어쩌면 더 나은 허리, 더 건강한 허리로 사게 될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아마 척추 전문 병원은 산부인과 똑같은 조치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목적은요, 국민들의 건강이고 우리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일인데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편가라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몸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깊어가는 가을이에요. 이제 어느새 가을이다라고 느끼는데요. 이 가을 풍성하게 익어가는 이제 오곡백과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추석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석에도 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어쩌면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작은 시작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롭게 또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방송은 10월 8일 목요일이고요.
7시 30분에 대전시민대학 장안관 컨퍼런스홀 2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제목은요,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 박배령 저자님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